네, 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사례 등으로 이 생활법률을 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선동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봄에 보복 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황당하고 무서운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제보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인데요. 한 운전자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더니 급기야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차선 변경 시비가 골프채까지 휘두를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서 앞차가 우회전 차선 진입을 위해서 서행하였고요. 네. 뒷차가 경적을 울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앞차가 멈춰서서 뒷차를 막은 다음에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죠. 예. 지난번에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런 경우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인데요.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데 영상을 보니 급제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단순한 난폭운전과 달리 상대방이 명확한 그런 형사범죄로 보이고요. 예. 흔히 보복운전이라고도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예. 이건 도로 위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직접 차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복운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 형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형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 그 위협을 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게 이제 죄가 될 수 있죠, 별도로도. 네, 그렇습니다. 예.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예. 있고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협박을 하면 특수 협박이 됩니다. 예. 여기서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영상을 보니 골프채로 차량을 직접 친 것은 보이지 않았고요. 다른 물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손괴 등 문제가 더 커졌을 것인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예.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보복 폭행 같은 문제는 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제는 운전자 폭행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런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런데 이 법에 따를 때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운전 중의 일인이 특가법을 통해 가중처벌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해봤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예. 참고로 특수협박,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것에 비해서 형이 조금 가볍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실제로 또 이게 만약에 재판까지 갔을 때 처벌되는 걸 보면은 벌금 또 조금 무거우면은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로 위에서 일어난 분쟁이라고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특가법에서 정한 법정형도 높지 않고 실제 처벌도 일반 형사범죄처럼 처벌되고 있으니 이런 도로 위 분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예. 차량을 난폭하게 몰아서 협박하는 위협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부터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례가 많이 홍보되어서 벌금 좀 내고 말겠지 하는 생각이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소개해드릴 사건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라고 한때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예.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인정된 것이고요. 예. 이 사건의 경우 차로 한가운데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서 구속까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로 위 분쟁을 단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 너무 안일하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도로 위의 분쟁이 운전자 폭행까지 이어져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 네.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